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깨끗한 공기나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공원 풍경, 이런 것들 만약 가격표를 붙인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상점에서 팔지도 않는데 말이죠.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값을 매길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의 숨겨진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흥미로운 방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아주 안전하다는 사실, 혹은 집 바로 앞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다는 것,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바로 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아주 체계적으로 측정해내는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가격이 없는 것들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해도닉 가격 결정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해법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회귀 분석의 원리를 파헤쳐보고 실제 연구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사례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걸 경제학자의 도구 상자에 착착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 그 이름은 바로 해도닉 가격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품이 가진 여러 특성에 기반해서 가격을 분석한다고 해서 특성 가격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해도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철학에서 왔습니다. 쾌락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쾌락주의에서 따온 이름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그러니까 그 선호를 통해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낸다는 경제학의 아이디어가 이 철학적 개념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해도닉 가격 모형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의 가격은 사실 그 상품을 구성하는 여러 개별적인 특성들이 가진 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집 한 채의 가격을 그 집을 이루는 여러 조각들, 방 개수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조각들로 잘게 나눠서 각 조각이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알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주택 가격은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집이 가진 여러 가치들이 담긴 하나의 꾸러미 또는 묶음 같은 거예요. 방이 몇 개인지, 집이 얼마나 큰지 같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는지, 공기가 맑은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모두 합쳐져서 최종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주택가격이라는 이 꾸러미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엔 건물의 크기나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같은 속성, 특성도 있고요. 또 도심이나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같은 위치, 특성도 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원 같은 쾌적 요인도 있고, 반대로 소각장처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비쾌적 요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도닉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가치를 정확히 발라내는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각의 가치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해도닉 모형의 가장 강력한 엔진, 회귀 분석이 등장합니다.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게 시작은 되게 재밌어요. 1886년에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과학자가 부모와 자녀의 키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키가 아주 큰 부모에게서는 부모보다는 키가 작은 자녀가, 또 키가 아주 작은 부모에게서는 부모보다는 키가 큰 자녀가 태어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서 결국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현상을 발견한 건데, 이게 바로 회귀 분석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갑자기 복잡한 수식이 나와서 놀라셨죠? 근데 이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이라는 최종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P나 L 같은 여러 재료, 특성들을 베타라는 계량 스푼으로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 레시피를 통해 각 재료가 최종 요리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 레시피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물, 바로 주택 가격이고요. P는 집의 크기나 나이 같은 속성에서 오는 가치, L은 좋은 학군이나 편리한 교통 같은 위치에서 오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엡실 보이시죠? 저건 우리가 미처 레시피에 넣지 못했거나 사람들의 변덕처럼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을 담아두는 오차항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오차항이 꼭 필요할까요? 완벽하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현실에선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이론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구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인간의 행동에는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성이란 게 항상 존재하고요. 때로는 너무 복잡한 모델보다는 오컴의 면도날 원칙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모델이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 레시피가 항상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델이 엉뚱한 결과를 내지 않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작동하려면 최소 제곱법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칙들을 잘 지켰을 때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요. 바로 분류라는 걸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량, 선형, 불편, 추정량이라는 엄청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편향 없고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그야말로 베스트 추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으니까요. 이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만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헤도닉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 거래된 가격, 날짜, 면적 같은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의 구체적인 속성 특성을, 또 GI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주변 학교, 공원, 교통망 같은 위치 특성 정보들을 모조리 수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집값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하나 생겼을 때 그 공원 하나 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순수한 효과만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쓰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 바로 이중차분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먼저 공원이 생긴 지역, 즉 처리 집단과 공원은 안 생겼지만 다른 조건은 비슷한 지역인 비교 집단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차분을 해요. 각 그룹 안에서 공원이 생기기 전과 후의 집값 변화를 각각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엔 시장 전체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차분을 하는 겁니다. 처리 집단의 가격 변화량에서 비교 집단의 가격 변화량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그룹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다른 요인들의 효과는 싹 사라지고 오직 공원이 만들어낸 순수한 가격 효과만을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분석 도구들을 경제학자의 도구 상자에 잘 정리해서 담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헤도닉 방법론을 딱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처럼 여러 특성이 묶인 상품을 정하고, 둘째, 가격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싹싹 긁어 모읍니다. 셋째, 회귀 분석이라는 엔진을 돌려서 각 특성이 가진 가치를 추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해석해서 공원이나 깨끗한 공기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의 숨겨진 가격을 찾아내는 거죠. 분석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해야 하는 숫자가 바로 이 R제곱이라는 값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실제 주택 가격의 변동을 몇 %나 설명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설명력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값이 높을수록 우리가 만든 모델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공기는 소중하다처럼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대신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체계적으로
화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원 하나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특정 재난 예방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이 얼마인지, 혹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데 이 방법론을 응용할 수도 있겠죠. 이 강력한 도구로 우리는 또 무엇의 가치를 평가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더 나은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